안녕하세요. 흘러가는 대로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추석 전에 영상 한 번 더 올리고 인사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질 못해 죄송합니다. 시골에 와보니 무가 많이 자랐네요. 저번 주에 솎아줄까 하다가 그냥 뒀는데 엄청 많이 자랐습니다. 솎아낸 무싹은 된장국을 끓이려고 합니다. 여기는 비가 많이 왔는지 계곡에 물이 깨끗하고 물도 많네요. 한여름 때만큼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날씨도 한여름만큼 더워서 계곡에 풍덩 빠져서 놀고 싶은데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계곡에 물이 많이 흐를 때면 아, 이 집 참 잘 샀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데크 위에 전등이 두 개나 있는데 두 개 다 고장이 났습니다. 고쳐야 되는데 고칠 줄도 모르고 사람 부르기도 그렇고 해서 태양광 정원등을 샀습니다. 얼룩이가 오면 데크 위에 앉아 있는데 너무 껌껌해서 잘 안 보입니다. 얼룩이가 보고 싶어 거실 불을 켜면 깜짝 놀라서 얼룩이가 바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얼룩이가 안 보입니다. 간단해 보이는데 이것도 엄청 헤매다가 조립을 마쳤습니다. 이럴 때 드는 생각, 이럴 땐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외 넝쿨은 거의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참외는 그래도 몇 개가 달려 있네요. 참외를 따서 참외汁을 담으려고 합니다. 금방 해가 넘어가 버리네요. 더 어두워지기 전에 후다닥 대충 씻었습니다. 날은 더워도 절기에 맞게 해는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얼룩이는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짐 풀자마자 바로 달려와서 좋았는데 오늘은 무슨 일인지 아직까지 안 오고 있네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이름은 나비였습니다. 나비는 늦게까지 실컷 놀다가 늦은 밤이면 문을 열어달라고 방문을 긁어대곤 했습니다. 방문을 열어주면 잠자고 있는 제 이불 속으로 쏙 들어와서 자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비가 올 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른 새벽이 되자 방문을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줬는데 나비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괜찮겠지 했지만 계속해서 토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시골에서는 병원도 없었고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병원은 꿈도 못 꿨습니다.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얼룩이 집을 사서 왔습니다. 이렇게 밥이랑 물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얼룩이는 왜 안 오는 걸까요?
12시가 넘도록 얼룩이를 기다렸지만 얼룩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사료를 먹는 듯한 소리가 나서 불을 켰더니 얼룩이가 왔습니다. 불을 켜자 바로 도망갔습니다. 추루를 짜주고 맘 편히 먹으라고 영상은 더 이상 찍지 않았습니다. 뒷날 아침에 보니 얼룩이는 아예 설거지를 해놓고 갔습니다. 얼룩이는 야생인데다 워낙 경계심이 많아서 아마 얘 집에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룩이는 밥만 먹고 아침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네요. 야속하지만 그래도 찾아와줘서 안심이 됩니다. 어릴 때 제가 키웠던 나비는 그렇게 계속 토를 했지만 저는 발만 동동 구르면서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는 나비가 아마 지약을 먹은 것 같다고 하시면서 학교 늦었으니까 빨리 학교 가라고 해서 저는 학교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는 쥐가 너무 많아서 쥐잡기 운동이 있었고 지약을 여기저기에 많이 났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쥐를 잡아 쥐꼬리를 관공서에 가져가면 상금인지 상품인지 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하루 종일 나비 걱정만 했는데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나비는 벌써 하늘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엉엉 울면서 학교 가는 길목 야산에 묻어줬습니다. 오며 가며 보려고 야산에 묻어두면서 십자가를 세워뒀습니다. 미국 쑥비쟁이라고 하는데 왜 여기에 있을까요? 심지도 않았는데 풀인지 꽃인지 몰라서 그냥 뒀습니다. 키만 멀대같이 커서 뽑아버릴까 하다가 그냥 뒀는데 이렇게 예쁜 꽃이 피네요. 어젯밤에 데쳐놓은 마치 열무 같은 무싹 된장국을 끓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고양이와 인연은 결혼생활 할 때입니다. 어느 날 학교 갔다 돌아온 작은 딸은 검은 고양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눈도 거의 뜨지 못하는 꼬물꼬물한 고양이였습니다. 뭐야, 웬 고양이야? 하고 묻자 딸은 엄마, 고양이 엄마가 차에 치여서 죽었어. 새끼들만 남아있어서 너무 불쌍해서 친구들과 한 마리씩 데리고 왔어. 엄마, 고양이 우리가 키우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차마 안 돼 라고 말을 못하고 키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또 나비로 정했습니다. 나비는 새끼 때부터 키워서 그런지 제 왼쪽 어깨를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TV를 보고 앉아있으면 어느새 왼쪽 어깨에 올라가 있습니다. 왼쪽 어깨가 엄마 품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그렇게 몇 달을 키우자 나비는 점점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는데 집에 살림은 나만하질 않았습니다. 소파도 다 긁고 식탁 의자도 다 뜯어놓고 싱크대며 식탁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애 아빠는 더 이상 키우지 말자며 시댁에 갖다 주자고 몇 번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애들은 울며 불며 안 된다고 했고 저 역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싸움이 좀 잦아졌습니다. 그때 나비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로 밖으로 나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문을 열면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문 열자마자 쏜살같이
복도 끝까지 달려가고 계단까지도 내려가고 했습니다. 매번 문 열 때마다 도망 다니는데 잡는 게 너무 힘들고 바쁜 출근 시간에 도망을 갈 때면 진땀을 뺐습니다. 결국 추석에 시골에 데려다주고 왔습니다. 워낙에 부산했던 나비가 없으니 집이 텅 빈 것 같아서 저는 수시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나비가 잘 있는지 걱정이 돼서 더 자주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잘 있는가 싶더니 어느 날 나비가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뒤로 혹시나 나비가 들어왔나 몇 번 연락을 드려도 결국 나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고양이와도 끝이고 세 번째 고양이는 작은 딸이 결혼을 앞두고 엄마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 이제 곧 결혼할 건데 엄마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 고양이 한 마리 키우면 어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는 이제는 다시는 고양이 안 키우고 싶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작은 딸이 핸드폰을 보여주며 엄마 이거 검은 고양이 예전 나비랑 똑같이 생겼지?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예전 나비랑 너무 똑같아서 정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 진짜 똑같다 그랬더니 엄마 이거 키울까 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쁘긴 한데 엄마는 다시는 고양이 키우고 싶지 않아. 생각 좀 해보자 했는데 어느 날 고양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생각해보자 했는데 고양이를 데리고 왔으니 안 키울 수도 없고 해서 또 키우게 됐습니다. 그 고양이가 지금 짜장입니다. 새끼 때 온 짜장은 지금 4년 가까이 저랑 살고 있습니다. 짜장도 제가 출근할 때면 현관문 앞까지 따라 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현관문에 꼬리가 껴서 기겁을 하며 아프다고 울어댔는데요. 그 뒤로는 현관문이 꼬리를 물었다고 생각했는지 현관문을 열 때면 뒷걸음질 하면서 거실로 갑니다. 지금도 꼬리를 만져보면 그 자리는 쏙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짜장은 못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으면 쓰담쓰담 해달라며 제 손을 자꾸 건드려 댑니다. 그래서 쓰담쓰담 해주면 어느 순간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갑자기 확 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손과 손등은 상처가 잘 납니다. 그냥 보면 풀밭인데 꽃이 있어서 부추밭인지 알겠네. 이게 부추꽃입니다. 계곡 위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하는데 평상을 깨끗이 쓸어 놓고 보니 위에 그늘막 쳐놓는데도 낙엽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이걸 그냥 두면 그늘막이 썩기도 하지만 벌레가 여기다가 알을 까놓습니다. 알을 까면 쐐기며 송충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그때그때 제거를 해주면 벌레가 확실히 없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얼룩이가 어느새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네요. 이제 고양이와의 인연은 얼룩이가 4번째이네요. 얼룩아, 우리의 인연도 잘 이어나가자. 저도 조금 쉬다가 올라가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